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제4단원인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에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자, 1번 문제 볼까요? 121쪽입니다. 네, 자, 1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파일 시스템과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파일 시스템과 DB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파일을 각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개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명단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나 삭제 작업이 이뤘을 때 서로 불일치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공유를 하면서 중복의 최소화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세요.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성, 불일치가 감소가 된다. 자, 2번에 보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분리를 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그런 종속성이 감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분리를 했다 그죠, 이거를. 그래서 데이터의 변경이 있어도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한글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데이터는 딱 엑셀에서만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따로, 데이터 따로 서로 분리시켰다. 자, 세 번째,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성이 되어야 되죠. 근데 동시성을 제어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라는 부서가 있고 B라는 부서가 있는데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한 군데서 공유해서 쓰는, 그럼으로써 동시에 접속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어했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네, 이거는 장점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보면 데이터를 접근을 할 때 시스템이 고장나는 경우에도 고장나기 이전에 일관된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가져다 쓰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사본이 보장이 되어, 사본도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까요? 네, 2번 문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에 관련된 문제가 되네요. 설계. 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목표 DBMS의 구현 데이터 모델로 표현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도출되는 단계는 그랬어요. 자, 스키마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도다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 데는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네, 분석을 해야죠. 사용자들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거잖아요. 그 요구 조건을 잘 받아들이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지 그 다음 설계 작업을 잘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뭐를 해줘야 돼요?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대학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대학 구조에 대해서 잘 알면 좋겠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은행의 시스템에 관련된 DB를 구축해 주시오. 그럼 내가 은행에 대한 그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돌아가는 과정을 알아야죠. 자, 그랬을 때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주면 좋을까요? 필요한 게 뭔가요? 그런 거를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개념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정보 모델링의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설계에서 비로소 스키마를 설계를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설계에는 내부적인 저장하는 물리적인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기술하는 단계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스키마에 관련된 단계는 바로 논리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에 있다시피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4단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2015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구조도에 관련된 건데, 크게 3개의 단계로 보는 거죠. 우리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외부에서 보이는 입장, 외부 스키마, 그 다음에 저 밑에 저장하는 내부 스키마가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바로 개념 스키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거, 우리는 안에 거 솔직히 볼 필요 없잖아요. 내가 우리 매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화면을 본다. 겉모습인 화면만 보지 그 내부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외부 스키마가 되는 거고요. 개념 스키마는 이제 조직체, 기관의 장,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내부적인 것은 이제 물리적인 저장에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범기관적 입장이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에 대한 종류, 데이터 간의 관계 이러한 것을 기술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 자 여기서 뭐죠? 보안,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봐야죠. 그러니까 대학교로 말한다면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에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런 보안에 대한 것도 기술을 하는 이런 부분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개념 스키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키마에 있어서 3개가 있는데, 외부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입장,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입장, 개념 스키마는 이제 조직체, 기관의 장이 바라보는 거, 보안에 관련된 거, 권한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저장에 관련된 거, 이거를 어떤 형식의 문자 형태로 8바이트로 뭐 저장하겠다, 그런 개념에 대한 내용이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의 답은 정답이 무엇이다?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갑니다. 네, 4번 문제는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이 철저해야죠.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카드사에서 유출이 됐다. 여러분이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그 정보들을 그 카드 회사에서는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제3자한테 이렇게 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관심이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또 스팸 메시지가 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한다. 기밀 데이터 관리가 보호되어야 된다. 사용자가 인증되어야 되겠죠. 사용자 인증을 해서 봐야 되겠죠. 추론을 보장한다. 이거는 추론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관계형 모델의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관계형 모델이다.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나의 행을 뭐라고 그러나요? 바로 투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는 속성, 홍, 그래서 90점, 80점, 70점, 번호는 1번 이런 식으로 네, 번호다 이런 거. 자, 이런 게 하나하나의 속성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속성. 그다음에 이게 투플. 행이 투플이 되죠. 릴레이션의 한 행을 투플이라 그런다. 용어 자체를 물어보고 있고요. 속성은 릴레이션의 열이죠. 자, 우리가 보통 행으로 쓰고 있고요. 이거를 어때요? 열로 쓰고 있지요. 자, 속성은 릴레이션의 열입니다. 맞죠? 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모든 투플은 상해야 된다. 자, 이 행과 이 행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존재하면 안 되죠. 뭐 동명이인이 있지 않나요? 그러지만 번호가 틀리잖아요. 뭐 홍이지만 뭐 90점, 70점, 60점 완전히 똑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투플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안 된다. 모든 투플은 어디 한 군데가 틀리더라도 하여튼 서로 달라야 된다. 상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4번 한 릴레이션의 속성은 고정된 순서를 갖는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번호를 먼저 쓰나 이름을 먼저 쓰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는데 영어, 국어, 수학 점수를 쓰나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성들에 대한 순서, 투플들에 대한 순서 의미 없다. 그렇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네, 6번은 이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자, 무결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외래키네요. 외래키와 참조 무결성입니다. 외래키입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랬어요. 외래키와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외래키란 무엇인가요? 자, 이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이 있었을 때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 얘가 외래키가 되는 거죠. 네.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 그랬을 때 이 외래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외래키는 기본키가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죠. 딱 안 돼라는 보장은 없어요. 참조한 외래키와 참조된 기본키는 반드시 동일한 도메인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는데 도메인은 같아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얘가 뭐를 가리게 번호예요. 번호에 해당된 02 이제 감옥 번호라고 할까요? 네. 감옥 번호에 대한 내용 01, 02 이런 식으로 있고요. B라는 테이블에서 번호는 이제 다르지만 감옥 코드 해가지고 01, 02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감옥 번호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네, 경우가 있겠죠? 그걸 우린 도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B가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또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도메인과 이쪽 도메인은 같아야죠. 번호잖아요, 같은. 네, 얘가 성별이면 얘도 성별이 돼야 되죠. 이게 도메인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름은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자, 3번 갈까요? 외래키 값은 참조된 릴레이션의 애트리뷰에 존재하는 값이거나 널 값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으세요. 자, 외래키 값은 참조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값이거나 또는 널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참조 무결성에는 릴레이션 내의 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참조 무결성이란 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조 무결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감옥 코드가 B에 있는 감옥 코드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없는 감옥 코드를 지정을 하면 어떠세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되겠나요? 네. 그래서 참조 무결성이다라는 거. 무결성이란 건 뭐예요? 정확한 데이터가 존재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래키는 참조할 수 없는 값을 가지면 없다,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내가 여기서 04번을 이렇게 참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03번까지밖에 없대요. 그럼 어때서 이건 참조 무결성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잘 형성된 릴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의 기초가 되는 규칙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B, C, N, F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형은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서는 1, 2, 3정규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문제집에는 일부러 BCNF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네. 자, 1정규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거기 해설에 있다시피 1정규형은 원자값을 갖는다. 2정규형은 완전 함수적 종속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자,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BCNF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 4정규형 다치 종속을 제거해요. 5정규형 모든 조인 족성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돼요 라는 게 있죠. 그럼 7번에서는 BCNF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잖아요. BCNF는 어떠죠? 릴레이션의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근데 이제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죠. 모든 결정자는 슈퍼키여야 된다. 자, 슈퍼키라는 것은 튜플을 유일하게 구분하는 키가 되죠.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개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한 개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번호로 구분이 가능하죠. 하지만 번호와 이름을 붙여서도 구분이 가능하죠. 근데 후보키라는 것은 뭐죠? 최소의 슈퍼키를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8번 과정 갈까요?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가 많이 있었는데요. 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튜플들을 유일하게 구분하는 키, 한 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슈퍼키가 되죠. 자, 근데 그 튜플들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슈퍼키를 뭐라 그러냐? 후보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민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일하게 가리킬 수가 있지만 주민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유일하게 가리킬 수가 있죠. 그럴 때 주민번호를 후보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카드번호 4번 다 나의 자신을 유일하게 중복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 그거를 후보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후보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걸 기본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후보키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만 어때요? 기본키가 된다 그거죠. 그러면 많은 후보키 중에서 선택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대체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슈퍼키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서 각 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이거나 속성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켜야 돼요. 슈퍼키는 뭐만 만족시키면 되죠? 네, 이 위에 있는 슈퍼키는
유일성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유일성만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 2개 이상, 3개 이상의 속성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속성을 다 가지치게 하고 최소의 속성. 그러니까 얘는 유일성도 만족을 하고 또 어때요? 최소성도 만족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자, 3번째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투표를 식별하는 기준으로 선택된 특별한 키이다. 간택된 거죠. 선택된 거. 2개 이상의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키를 무슨 키라 그러죠? 대체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까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객체 지향 개념과 관계 개념을 통합한 것이다. 이번에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와 연산을 일체화한 객체를 기본 구성 요소로 사용을 한다. 3번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들을 무슨 구조로 표현한 거죠? 바로 테이블 구조로 표현한 거죠. 네.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들을 트리 구조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해설해 보세요. 네.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 바로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트리 구조로 표현되는 거.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도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3단계 스키마 중에서 사용자별 그랬어요. 자, 스키마의 3단계 여기가 있죠.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 개념 스키마가 들어왔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입장, 개념 스키마는 조직체, 기관의 장애 입장, 내부 스키마는 이제 물리적인 저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용자 그랬잖아요. 사용자, 그러면 뭐죠? 외부 스키마가 된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를 볼까요? 네, 11번 문제도 스키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1번의 스키마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정의인 데이터에 대한 구조,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거다. 그죠? 맞죠? 자, 외부 스키마 그럼 뭐가 나와줘야 돼요? 사용자의 입장이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이다. 자, 내부 스키마는 어떤 것이다?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내부 스키마는 어떠세요? 내부의 물리적인 저장에 관련된 걸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물리적인 저장 장치 면에서 살펴본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기술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저장 형태, 형식, 인덱스, 항목, 표현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스키마도 볼까요? 개념 스키마 하면 뭐예요? 조직체의 입장, 기관의 장애 입장, 보안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 스키마는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한 것이다.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역시나 여기 있는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객체, 이들에 대한 성질, 존재 관계,
조작 및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정의를 총칭해서 스키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뼈대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외부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간에 직접적인 사상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외부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개념 스키마가 존재하죠.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자, 3번 갈까요? 네,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래머가 개별적으로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외부 스키마라 그런다. 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외부 스키마가 되죠. 자, 4번에 물리적인 저장 장치면에서 본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뭐라 그러나요? 바로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3번부터는 바로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